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물류랑 운송산업 ESG 보고서 작성, 그야말로 실전 가이드입니다. 네. 무슨 12주 완성 로드맵처럼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이게 이론만 아는 거랑 또 직접 쓰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좀 막막하셨다면 이번 탐구가 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물류 업계에서는 ESG 경영이나 또 투명한 정보 공개가 거의 필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 자료가 그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 체크리스트까지 딱 제시하고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에요. 네네. 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네, 저도 보면서 와, 진짜 단계별로 엄청 상세하다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12주 로드맵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3주는 기획이랑 준비 단계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ESG 전담팀, 그러니까 TF팀을 먼저 꾸리는 겁니다. TF팀이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 이게 그냥 담당자 한 명 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 인사, 운영, 재무 이렇게 여러 부서 실무진들이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데이터 접근도 되고 실행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실무진 중심으로. 네, 그리고 아주 초반에 보고서에 큰 그림을 딱 그려야 합니다. 보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예를 들면 특정 사업장만 할지, 아니면 저기 해외 자회사까지 다 포함할 건지, 네네. 보고 기간은 언제로 할지, 보통 1년 단위죠. 그렇죠. 보통 1년. 그리고 어떤 기준을 따를 거냐 이것도 정해야 돼요. 국제 표준으로는 이해관계자 전반을 다루는 GRI. 그러니까 GRI. 네. 아니면 산업별로 재무적 중요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SASB, SASB 기준 같은 것도 있죠. SASB. 네. 근데 이제 물류업은 아무래도 운송 관련 배출량 비중이 크니까 SASB 기준 적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기준 선정부터 상당히 전략적이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 상황 진단하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하면서 목표 세우는 거, 이것도 2단계에서 하라고 나와 있군요. 1년 단기 목표부터 5년 장기 목표까지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4주차부터 8주차까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야 하는 건가요? 네, 여기가 사실 보고서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정말 핵심 구간입니다. 환경 영역에서는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중요해요. 온실가스. 네, 특히 스코프 1, 그러니까 직접 배출, 스코프 2, 간접 에너지 구매 배출, 그리고 물류에서 진짜 까다로운 게 스코프 3거든요. 스코프 3. 협력사 운송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협력사 운송 같은 기타 간접 배출까지 다 측정을 해야죠. 에너지 사용량이나 폐기물 처리량, 이것도 당연히 필수고요. 네네. 사회 S 영역은 임직원 현황, 정규직 비율이라던가 근속 연수 같은 거요.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데이터, 사고율이나 교육 시간 같은 거. 안전 데이터. 그리고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나 동방성장 관련 데이터도 봐야 하고요.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이나 활동 내역, 윤리경영 실천 노력, 교육 실적 같은 거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야 합니다. 와, 진짜 들어보니까 방대하네요. 특히 말씀하신 그 스콥3 같은 경우는 협력사 데이터까지 받아야 하니까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전이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자료에서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추정치나 대략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계량기 기록이나 공식 영수증 아니면 내부 시스템 기록 이런 원본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요. 원본 자료. 네, 데이터 산정 방식이랑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일관성이라든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수고요.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보고서 전체 신뢰도가 그냥 확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데이터와의 전쟁이네요. 그게 끝나면 9루차부터는 드디어 보고서 작성 단계군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CEO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ESG 각 영역별 성과, 그리고 부록, GRI 인덱스나 제3자 검증 의견서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까지 포함된 표준 목차 예시가 있던데
이걸 참고하면 그래도 구조 잡기는 좀 수월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복잡한 데이터를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으로 좀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팁 같은 것도 유용해 보였고요. 네, 보고서 초안이 딱 나오면 내부 검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TF팀 검토는 뭐 기본이고요. 경영진 검토를 통해서 이게 회사의 전략이나 메시지랑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아, 경영진 검토. 그리고 또 법무팀 검토도 필요해요. 혹시 모를 법적 문제나 공시 규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봐야죠. 네네. 마지막 12주차에는 이제 외부 전문기관, 보통 회계법인이 많이 하죠. 거기를 통해서 제3자 검증을 받고 최종 발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검증 과정이 있어야 보고서의 객관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외부 검증. 자료에 보면 검증 비용 줄이는 팁도 좀 나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검증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핵심 지표 위주로 먼저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좀 장기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요. 오, 그런 팁까지 듣고 보니 정말 체계적인 과정이네요. 자료에서 또 자주 하는 실수랑 해결책도 딱 짚어준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도 유용하죠. 예를 들면 데이터 출처 불분명한 문제. 이건 원본 자료 기반으로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또 미래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만 늘어놓지 말고 정량적인 성과, 심지어 뭐 실패 사례까지도 좀 솔직하게 제시해라. 이런 조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물류 회사인데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운송 효율 개선이라던가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 같은 딱 그 업계 특성을 반영한 실제 사례를 담아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혹시 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ESG 보고서 작성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뭐 일회성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경영활동의 일부로 봐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완벽하기 어렵죠. 중요한 건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실용적인 로드맵이었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ESG 경영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에 녹여내고 그 과정을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 그게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다.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수집하고 또 검증까지 받은 ESG 데이터, 이걸 단순히 보고서 발간에만 딱 실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실제 운영 효율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데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